저는 사실상 이런 앞에 나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 자신이 내성적이고 또 앞에 가서 뭐 발표하고 말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 이런 스타일이라 자꾸 다른 사람 미루는데, 저보고 코칭을 어쨌든 우리 한국 CRM 이사회에서 같이 분담을 맡은 게 제가 코칭을 맡고, 그러다 보니까 저보고 하라고 그래서 하게 됩니다. 제가 코칭을 처음 접한 것은 리전트 대학에서 디밍 과정이 있어서 거기 한번 들어갔다가 리더십 분야에서 유미리 박사님 강의를 이렇게 접하게 됐고요. 그분이 사실은 사람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는 코칭이 탁월하다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해서, 그분이 주관해서 하는 TLC 과정이라고 하는 코칭 과정이 1, 2, 3, 4단계로 있는데 그 과정을 제가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CRM에서 전에 스티븐 오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사랑의 교회에서 코칭 세미나를 해서 그때 참 많이들 모였었어요. 그래서 심화 단계까지를 쭉 했었고, 그 뒤로 코칭을 사실은 공식적으로 우리 CRM에서 강의하고 간 부분이 많지 않아가지고 죄송한 마음이 있고요. 우리 박동건 목사님이 수시로 가끔 코칭을 공부하고 강의해 주시고, 최근에 CRM에서 코칭이라는 이런 과정을 전에 스티븐 오건이 목사님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말고 새로 업그레이드된 코칭 과정을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주 심플하면서도 핵심적인 걸 딱 다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이 아주 참 귀하다 이런 생각하면서 갑니다. 코칭이 무엇인가 하는 이러한 부분을 같이 나누고 가려고 하는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코칭의 원리를 이렇게 같이 설명하고 할 때 너무나도 흥분되고 기쁨으로 이렇게 자기 개발과 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이러한 자리로 갈 수 있다고 확신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살필 수 있고 또 그걸 찾아내야만 내 자신도 변화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가 코칭 사역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사역을 잘 드러내주는 일을 같이 함께 하는 것이 코칭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PPT 띄워줄래요? 그래서 코칭에 대해서 유래를 쭉 살펴가면은 이게 1500년대 코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코칭의 원리나 이런 부분은 성경 속에 다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뒤로 코칭이라는 이러한 용어가 운동 경기할 때 주로 많이 사용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뒤로는 코칭이라는 이러한 기술이 사용된 부분에 있어서 안 들어간 데가 없는 모든 곳이 다 들어가 있는 이러한 곳이 됐습니다. 비즈니스 코칭, 감정 코칭, 학습 코칭, 라이프 코칭 갖다 붙이면 다 코칭이에요. 코칭 원리를 가지고 작업을 하면 그게 다 코칭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며 갈 수 있습니다. 왜 파워포인트가 안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파워포인트를 넘겨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돌아가네요. 우리 코칭을 오늘 메인 키워드를 제가 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단어만 여러분 마음에 두고 가면 오늘 이후로 코칭을 여러분들 등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코칭을 제가 공부하고 나서 제가 앞에 나서는 건 잘 안 하려고 하고 잘 지금도 안 합니다만, 그래도 사람을 대하는데 훨씬 제가 쉬워졌어요. 만나면 무슨 말 해야 될까 이게 걱정이었거든요. 저는 내 말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하고 있는데, 제가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코칭을 배우고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질문만 하면은 앞에 있는 분이 열심히 말해줄 텐데 내가 말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 가지면서 코칭을 가르치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우리 총회 산하에 선교지 한 지역을 맡아서 섬김에 갈 때 그쪽에 이제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 가정들을 모아놓고 코칭을 같이 공부한 적이 있는데, 코칭을 공부하고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현지인들을 만나러 가는데 그렇게 부담스럽대요. 현지인들을 만나러 갈 때 그렇게 부담스러운데 코칭을 같이 공부하고 나서, 이제 목사님, 이제 제가 사람 만나는데 마음이 부담이 없어지고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서 참 감사하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칭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좀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다른 용어와 조금 어떤 의미가 좀 다른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상담은 과거의 문제가 이미 일어난 사건을 어떻게 치료하고 회복할까. 요즘은 상담만 해도 코칭 기법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과거 문제를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어서 상담자의 도움을 받아 일어나는 것이 이 상담이다. 그러면 이건 과거지향적이고 이미 벌어진 일을 해결하는 이러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문가인데 전문가의 말을 들으면 당신들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니 나만 믿고 따라올 용의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거꾸로 말하면 당신들은 무능해, 내가 탁월하고,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좀 들어 있습니다. 멘토링이라고 하는 것은 멘토가 도움을 받는 프로테제 또는 멘토리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걸 다 노하우를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자양분을 다 취해서 성장해라. 그러니까 멘토가 있다는 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모든 자원을 쏟아부어 주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 성장을 가져오도록 만들어가는 이러한 부분이죠. 스폰서는 그냥 후원해주는 이러한 부분이겠고요. 티칭은 가르치는 이러한 부분인데, 이제 조사에 의하면, 통계에 의하면 컨설팅을 하면 364%가 변화된다는 이러한 통계가 나와 있고요. 코칭을 하면 1862%가 변화 내지는 성장을 가져온다는 이러한 통계가 있습니다. 코칭하면 대단히 큰 탁월한 변화를 가져오는 이러한 부분을 알 수가 있고요. 코칭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 이렇게 질문하면, 원래 코칭이라는 이 말이 한 장소에서 목적하는 장소까지 날아다주는 마차를 코칭이라고 합니다. 코치라고 하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마차를 타고서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면 그걸 코치라고 하고, 미국이나 캐나다 가면 큰 버스에다 코치라고 이렇게 써놓은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코칭은 내가 현재 있는 자리에서 미래지향적으로, 과거지향적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내가 목표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목적하는 곳이 어디냐, 거기까지 어떻게 잘 도달할 수 있도록 도울까, 이게 코칭입니다. 이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이 다 있습니다. 그 잠재력을 다 끌어내주는 것이 코칭이다, 이렇게 말하며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각 사람 안에 역사하는 걸 보게 만들고 자기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런 것을 보게 만들고 그것을 끌어내서 자기 개발을 하고 어떤 목표를 이루도록 하는 이러한 부분이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코칭의 이 원리를 이해하고 가는 것은 너무 귀하고 값지다, 이런 생각을 하며, 코칭은 스스로 자신이 답을 찾아가는 것이지 답을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게 코칭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입에서 자꾸 주는데, 이 코칭은 주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걸 끌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뭐가 있는지 그걸 발견해서 그걸 끌어내서 그걸 활용하여 바로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인데, 처음에는 더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이러한 자리로 간다, 이런 생각하게 되고요. 코칭을 배우고 나면 그런 거였어 하고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자꾸 써보면
이것만큼 탁월하고 좋은 게 없다 하는 이러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고요. 사람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는 이보다 좋은 방법이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 사역하는 모든 전반적인 면에 이 코칭 기법이 다 활용되고 사용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제 더 자세한 거는 책을 보시든지 훈련에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코칭의 기술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며 갑니다. 제일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코칭의 기술은 코칭 정의 내는 거 제가 한번 읽고 가야 되겠네요. 게리 콜린스가 정의 내려준 게 있는데요. 핵심을 말하면 코칭은 한 개인이나 그룹을 현재 있는 지점에서 그들이 바라는 더 유능하고 만족스러운 지점까지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기술이자 행위다. 이게 게리 콜린스 상담가인데 코칭 이제 지도자가 됐습니다. 로티스는 코칭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그들이 스스로 성장하도록 돕는 과정이다. 이 라이프 코칭에 관련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제 코치 연맹 ICF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코칭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 직업, 사업 등의 분야에서 탁월한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관계 맺어가는 것이 코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잠재력을 최대로 끌어내어 목표에 도달하도록 돕는, 이것이 이제 크리스찬 코칭 안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성령께서 모든 믿는 자 안에서 일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일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오면 크리스찬 코칭으로서는 아주 탁월하지 좋은 일한 길로 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코칭의 기술로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가 이제 경청입니다. 이제 제가 늘 시작하면 이렇게 질문하죠.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고 하나님께서 다 줄 테니까 뭐 달라 요청했더니 뭘 구했죠? 우리는 지혜를 구했다고 대부분 성경 안 보여주고 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위에 스크린에 있는 것처럼 듣는 마음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잘 들으면 문제가 해결되어 갈 수 있는 이라는 길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듣는 말의 속설인지 잘못된 것인지 목회자들이 제일 안 듣는다, 이런 말을 가끔 듣습니다. 내 말만 하려고 하지 듣질 않는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한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코칭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경청입니다. 경청하는 것이 주는 7가지 유익이 주겠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존중받고 가치 있게 여겨짐을 알게 한다. 사람들을 성인으로 대하며 따라서 성인학습 효과를 강화시킨다. 지도자로 하여금 자신이 답변하는 질문을 통하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해준다. 코치로 하여금 정확한 정보를 얻게 하며 따라서 어림짐작하지 않도록 돕는다. 진정한 관심을 보여줌으로써 신뢰가 쌓이도록 한다. 자기 이해에 대한 초점과 명확함을 갖도록 한다. 주인의식 및 책임의식을 갖도록 해준다. 이런 내용이 경청을 이제 잘할 때 얻는 유익이고요. 경청에 필요한 이런 건 좀 짜집게서 모아놓은 이런 부분입니다. 스티븐 코비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먼저 남을 이해하기 위해 애쓰고 그 다음에 자신이 이해되기를 원하라. 스티븐 오거니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죠. 가장 말을 많이 하는 자는 가장 적게 듣는 자다. 다른 사람의 세계, 즉 그들의 상황과 의식 구조를 먼저 고려해라. 사용하는 말 이해도 말의 억양, 몸짓, 의미를 파악하도록 하라. 자기 위주의 반응, 즉 코치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 해석하고 충고하려는 것을 주의해라. 침묵을 두려워하지 말라. 생각을 위한 침묵은 좋은 깨달음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저런 느껴지는 전환점 순간들을 포착해. 이게 듣는데 이제 주의할 몇 가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듣는 태도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약점, 장점이 있는가? 여러분이 경청을 진짜 잘 할 수 있으려면 이 코칭 세미나에 오시면 그 내용을 같이, 제가 알맹이는 좀 뺐습니다. 겉으로
변드릴 것만 좀 소개하고 오셔서 직접 참석하시며 실습할 때 그때 제대로 체험하실 수 있다, 이런 생각하며 갑니다. 두 번째 스킬은 질문입니다. 질문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이제 코칭하는 이제 어느 목사님 교제하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일산 쪽에는 한 지역에 가서 코칭 강의를 할 때 이제 강의하다가 쉬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쉬는 시간에 이제 서로 교제하다가 한 사모님하고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하는데 그 사모님이 개척교회 남편이 하시고 사모님이라는데 너무 어려워갖고서 생활이 안 되니까 사모님이 지금 파출부로 일을 하면서 그 세미나에 오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질문을 하나 했어요. 사모님, 이 상태로 계속 가면 5년 뒤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갔는데 그 사모님은 대답 못했어요. 그냥 그러세요 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갔다가 그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사모님을 만나서 그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질문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파출부로 열심히 뛰어도 5년 뒤에도 변화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생각되어서 파출부 하는 거 그만두기로 하고 내가 굶으면 굶으면서 금식해가면서 목회에 전념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결단 내리고 갑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질문 한마디 했는데 삶이 변화되도록 만들어가는 이란대로 가는 것이죠. 좋은 질문은 여러분의 포켓에, 주머니에 가능하면 몇 가지를 넣어가지고 다니십시오. 그래서 사람 만날 때 목사님만 무슨 질문할까 한번 훑어보고 질문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의미 있는 만남이 되도록 만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보통 만나서 대화하면 쓸데없는 말, 시간 낭비하는 말, 지나고 나면 시간만 괜히 보냈다 하는 생각이 드는 이러한 대화 시간이 너무 많은데, 코칭의 원리를 가지고 처음에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 좋은 이야기 서로 다 하며 가지만 어느 순간 들어가면 이제 코칭 질문으로 들어가면 정말로 서로를 세워주는데 가장 탁월하다, 이런 생각을 하며 갑니다. 질문은 어떤 질문이 좋은 질문인가?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내용, 짧게 답변할 수 있고 생각을 요구하는 질문, 또 자신의 속마음을 표현하도록 격려해주고 한마디로 하는 대답은 피하고요,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이고 머릿속을 정리해주는 질문. 저희 교회 한 목사님을 제 주일 저녁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분이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오신, 논문을 쓰고 오신 분이라 이제 저와 같이 교제하면서 목사님 공부하신 것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그 내용을 좀 짧게 핵심만 좀 저한테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참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잠시 생각하시더니 쭉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그렇게 질문하니까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내 공부한 모든 걸 아주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주는 역할도 질문 한마디만 딱 받으면 정리를 잘 할 수 있습니다. 현재와 과거를 연결시키는 질문이 좋은 질문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질문을 잘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어디 와야 돼요? 코칭 공부하는 데 오시면 질문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같이 열심히 다룹니다. 그래서 토의도 하고 같이 연구도 하고 발표도 해서 정말로 좋은 질문을 잘 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정말 지혜롭고 사람들을 잘 세워가는,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사람 세우는 것보다 질문 몇 마디 해서 세우는 게 훨씬 더 쉬우면서도 강력합니다. 시간이 20분 안에 다 끝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세 번째 기술이라고 할 때, 기술이라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로 이제 모델이라고 있습니다. 그로 모델이 이제 코칭 서적을 사면은 거의 코칭을 소개하는 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로 모델은 G는 골이고요, R은 리얼티 현실이고요, O는 옵션이고요, W는 윌에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의지,
그게 뭐냐 하는 이러한 부분이 되는데, 이 경청과 질문을 어떤 그 논리적인 순서를 좇아서 만들어놓는 게 모델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포커싱 리더스도 사실은 코칭 기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코칭을 통해서 사람들이 집중하여 바르게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골을 정해놓고 현실이 어떠냐,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 거냐, 그걸 통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새 가족을 양육하려고 생각한다면 새 가족을 어떤 수두로 씌워주기를 원하는가, 목표를 딱 정해놓고 지금 현 상황이 어떠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다 찾아가지고 그것 하나를 선택해서 실행하면 그게 새 가족 양육 커리큘럼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그로우 모델이 모든 부분에서 너무 아주 잘 활용할 수 있는 탁월한 이러한 코칭 기술이 됩니다. 그로우 모델을 기초로 해서 더 강화시켜서 잘 만드는 것이 이제 코치 모델인데, 코치 모델은 우리 CRM에서 하는 코칭 그 모델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은 오시면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칭 기술은 이제 일반 대화 속에서 그분을 이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생활하기를 원하는가 할 때 그런 모델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어떤 방법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그에 대한 실행 계획을 세워주는 거예요. 실행 계획을 한 주에 한 번 내지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갖고 어떤 부분을 해 가도록 정해서 잘 했느냐, 또 어떤 것이 잘 안 되냐, 또 어떤 것을 좀 수정하면 좋겠느냐, 수정해 가면서 그 부분을 잘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같이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살펴가는 부분이 이제 앞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 신뢰성 구축하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뢰 관계 형성이 안 되면 코칭이 잘 안 됩니다. 신뢰성을 잘 확립하는 건 누구 책임이냐면 코치 책임이에요. 코칭을 받는 분의 책임이 아니라 코치 책임입니다. 자기 오픈하면 됩니다. 가면을 벗고 같이 대하면 관계가 잘 형성됩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나누게 되고요. 또 피드백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 컨퍼런스에 오셔서 피드백을 좀 적어달라고 용지를 드렸죠. 피드백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이 부분도 같이 나누게 되고요. 상호 책임, 공동체 안에서는 상호 책임이라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 이 상호 책임지는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뭐 더 추가해서 더 다룬다면 대화법을 어떻게 아이메시지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좀 다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칭, 제가 한 7가지 용어를 이렇게 쭉 사용했는데요. 그 용어만 잘 알고 코칭은, 강의는 한 5분, 10분이면 되고요. 사실은 워크숍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델을 가지고 어떤 한 분이 어디 얼마나 성장하기 싶습니까? 어떤 것을 성취하고 싶습니까? 그거 가지고 여러 번, 한 사람이 30분 아니면 1시간 아니면 짧게는 15분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계속 해보는 거예요. 이루는 쉬운데 실습해보면은 말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질문의 샘플들이 다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질문을 통해서 세워주는 역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코칭 기술을 완벽하게 익숙하고 계약 관계에서 맺어서 아예 잡으로 하는 이런 분들은 미국엔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는 코칭 가지고 잡을 하는 사람들은 이 비즈니스 코칭이나 이런 쪽은 있어도 교회 안에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돈이 잘 안 돼서 안 하는데, 우리 죄송한 표현이 될지 몰라면 정진우 목사님이 이 교회, 자연적 교회 성장과 이 터치코리아에서 셀을 열심히 하다가 코칭 공부하던 코칭 쪽으로 빠져버려서 지금은 코칭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와야 될 텐데 이런 생각 해보면 갑니다. 어쨌든 교회를 위해서 아주 큰 기여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코칭에 대한 많은 부분을 잘 이렇게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이러한 일을 많이 해주신 이러한 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더 전문적으로 가면서 전문적으로 가지 않아도 교회 안에서 성도를 만날 때, 또는 우리 동료들을 만날 때 이 코칭 기법을 몇 가지 마음에 두고 나누면 본인에게도 상대방에도 같은 원리를 알고 있으면 상대방이 질문하면 이 질문은 말 그대로 질문이고 내용은 내가 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언제나 이 코칭 질문을 서로 해가면 피차간에 성장하는데 아주 탁월하고, 이제 우리 포커싱 리더스나 다 코치들이 이렇게 테이블마다 이렇게 있어서 돕고 하는데, 이 질문을 통해서 발견하도록, 그래서 성장하도록 하는 이런 데로 가면 아주 간단하면서도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좋은 기술이다, 이런 생각하며 갑니다. 여러분이 기회 되면 꼭 오셔서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우리 CRM 코리아 홈페이지가 새로 만들어졌죠. 그 핸드폰에서 언제나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다시 만들어졌는데,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이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이런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